빛골 역사교사 모임 그 회장도 그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현재는 그 지역문화교육 호남재단 그 이사로 계시고, 그다음에 한국건현대사 금정도서 금정위원도 하셨고, 이 광주에서 이 학생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고, 현재 또 저하고 관련되는 거는 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의 그 이사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요 저서는 이렇게 많은 분이 쓰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노수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노승태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강주에서 대구 오는 게 이제 뭐 옛날부터 쉽지가 좀 않았고, 또 대구 분들이 강주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달빛 내륙철도가 그 특별법이 첨가가 됐으니까 87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그 달빛 동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다가 역사를 하나 더 넣습니다. 역사 동맹을 지금까지 영호남 사람들이 실천해 왔다.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순서는 정지석탑 얘기, 그리고 경상도가 전라도 수군 우병의 주 전투지였다는 말씀, 임진왜란 때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던 전라도 사람들 무려 76분이나 이렇게 순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호남이 함께했던 독립투쟁, 중국 대륙에서 영호남이 함께했던 무장 전사들, 민주화 혁명을 열었던 영호남 사람들. 굉장히 주제는 6가지나 되지만 간략하게 5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할애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지석탑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정지 장군 들어보셨나요? 교과서에 안 나오긴 하는데 처음이네요. 여기 이제 정인율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 대구영무서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대구 감옥에서 206분이 순국을 했는데, 그 속에 전라도 분이 강유 전남인이 47분 확인된 걸로, 전북 분이 29분에서 76분이 여기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올렸습습니다만은 이 표지에 요 사진을 써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16분 중에 8분이 이제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지시는데, 이분들이 전부 강주 전남 분이세요. 강주 전남 분.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요 사진을 우리 정 교수님 실어주셔서 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옛날 여러분 그 안동, 가까운 안동의 태계 이양 선생하고 강주의 고분 기대승 선생이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단 7종 논쟁을 전개하셨잖아요. 그때 대구에서 강주까지 10여일이 걸렸다고 편지를 한번 이렇게 전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20여일 걸렸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강주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이게 불복해서 대구, 그때는 공소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대구 복심법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소원을 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구까지 오는데, 오늘 정인열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한 2박 3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강주에서 목포까지 영산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고요. 영산강 목포에서 부산까지 또 큰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기차를 타죠. 왜냐하면 경부선이 1905년에 이렇게 개통이 되니까요. 근데 1919년 강주 3.1운동이나 19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 당시에 항소를 해서 대구 복심법원에 올 때는, 그때는 이제 1914년 호남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송정리에서 대전으로 갔다가 호남선 타고 대전서 이렇게 대구로 들어오는 루트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강주에서 대구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2박 3일. 옛날 고공선생 하이나 한 7일, 저는 오늘 오는데 3시간.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죠? 대구 달빛 내륙철도가 30년 정도에 오픈이 되면 이제는 86분 34초면 온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강주는 더 이상 먼 이웃이 아니라 이제 가까운 이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서의 지역이 좀 깊다. 제가 대전 가면은 이 구를 하나 정도만 통과하면 대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국 쪽에 하나 있거든요. 터널. 강주서 오면서 대구까지 오다 보니까 터널 10개 이상을 통과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터널이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뭐 10개 이상. 대구는 먼 동네였는데 이제는 이웃이다. 이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구 강주 뭐 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좀 지났네요. 역사가 갖는 속성이라고 할까, 효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지 과거 선배들이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 원형만큼 문화, 관광자원의 원천이 되는 건 없습니다. 소설, 시는 물론이고 오페라, 연극,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그 현장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1,700만이 관람을 합니다. 아무튼 역사 원형은 문화 자산이 되는 거다. 세 번째가 껄끄러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띠 역할을 또 역사가 하는 겁니다. 뭐 경상도 누구하고 전라도 누구가 사돈관계였다 따져보니까 갑자기 친해지고 가까워지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역사가 갖는 효용성, 띠의 역할을 과거 그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함께 했었던 한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역사 원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86분 34초면 대구에 올 수 있다. 제가 요거 하나를 띄워봤습니다. 지금 안동에 임청각 있다는 거 아시고요. 거기에 분자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 같은 집인데요. 이상용 생가이시고 고성인 씨의 종갓집이시기도 하고 뭐 이 집안에서 뭐 11명이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던 안동을 상징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자정 안에 이 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민청각. 근데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고태영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고태영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동네부사를 지내셨던 분이세요. 강주 출신 고경명 장군. 고경명 장군. 이분은 경상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여기 임청각에 붙어 있냐면 고경명의 큰아들이 고종우라고 하는 분이신데 고경명은 강주에서 장원급제 하셨던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 두 아들 고종우, 고인우를 데리고 과거에 급제하신 아들들이에요. 그 의병장에 나섰다가 충청도 금산전투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인우와 함께 전사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 고경명의 사돈집이에요. 고성이씨. 그러니까 큰아들인 고종우의 부인이 임청각에서 오신 고성이씨인 거예요. 이런 인연으로 임청각 주인이 해갑을 맞아 사돈 박가사돈이 임청각에 가서 시를 남기신 분이 강주분이시다. 이런 인연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임청각에 갔더니 마침 서울서 후손분이 딱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 해서 강주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단번에 혹시 고씨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고경명이 후손이 혹시 있는지 우리 할머니가 그 집안에 시집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라고 하는 원형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띠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지석탑이 이거예요.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초에 엄청나게 애국들이 침공하잖아요. 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대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최영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그리고 정지의 간운포대첩. 이 간운포가 경상도 땅 지금 어디냐면 남해 노량 전투가 있었던 현장하고 같아요. 여기에서 대첩을 거두면서 왜구를 물리쳐 주자 남해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탑을 세웠는데 탑 이름이 정지석탑입니다. 정지석탑에도 전라도의 경상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사 원형이 묻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경상도는 전라도 수군 의병의 주 전투지다. 임진왜란 때 전라도 수군들이 싸웠던 현장은 경상도 바다였습니다. 옥포, 당포, 한산도, 부산포, 전북, 경상도, 마지막 전투인 노량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92년 4월 13일 쳐들어왔을 때 경상도에 수군 기지가 2개 있었죠. 경상 우수영, 자수영. 자수영은 박홍이 수사했는데 엄청난 왜군의 수군을 보고 40척의 왜를 수장시키면서 이제 도망가면서 경상 자수영은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 우수영의 우수사가 거제도에 있었는데 옹균이라고 하는 분이셨고, 옹균도 대부분의 수군이 전멸당해서 내청만 건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싸웠던 분들은 전부 전라도 수군, 전라 자수영 소속이나 우수영 소속의 수군이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임진왜란 때 가장 큰 희생을 치렀던 전투의 현장이 제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6,000대 10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함락. 근데 그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전라도 우병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드리려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최경의 우병장인데 최경이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 말씀드리면 금방 아냐면 농계의 남편. 농계의 남편. 농계는 진주에서는 지금 기생이라고 쓰시는 분이 많은데 최경의 후처입니다. 이게 그 최씨 문중의 족보에도 지금 후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나주 출신 김천일 우병장이고, 이분이 아까 인천각에 시를 남기신 고경명 우병장인데, 이분의 큰아들이 아버지가 금산전투에서 패하자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복수장군이라고 칭하고 들어갔던 데가 진주성이었고, 진주 난강에 몸을 던져서 순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땅하고 인연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진왜란이 이때 발발했는데 주 전투지가 경상도에서 충청도. 그래서 뭐가 보존이 되냐면 전라도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은 왜가 침범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물론 명예 도움도 받았지만 만신창이가 됐지만 승리한 전투예요. 뭐라는 전투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이건 아시죠? 임진왜란 때 왜가 우리를 침략했던 목적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명분적으로. 명을 칠 테니 길을 빗게 달라잖아요. 그래서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왜 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1년도 안 돼 전부 내려와서 대부분 경상남도 서해안 일대 주둔하다가 휴전하다가 재침하다가 물러난 거거든요. 내릴 수밖에 없었나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물론 우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당이 병력이 약해서 고구려한테 졌나요?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왜 졌나요? 보급로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먹지 않으면요, 군량이 보급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갔는데 동네나 지금 부산이죠? 부산에다가 쌀을 수천 성 가지고 왔다가 발부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열섬 정도 싣고 산 몇 개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로. 배에다가 수백석 싣고 선남 연해안으로 올라가면서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으로 복음을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막아요? 이순신. 전라자수요 이순신의 수군대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순신의 전라자수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전라자수형의 주력이 전라남도 사람들이었다. 그분들이 싸웠던 주 현장이 경상도 싸움이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는 3도의 수군 병영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 전라자수형, 우수형, 경상자수형, 우수형, 또 충청수형. 충청은 좌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대장이 자수사, 우수사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품계가 이제 종2품 정도 돼요. 차관급.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세도의 이 자수, 우수사들, 수사들을 총괄하는 특별 기구를 세우는데 이게 3도 수군 통제사다. 통제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가장 열악한 관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도 수군 통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홍 부대는 전멸당하고 옹규는 뭐 거의 4분의 3이 손실당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출동했던 전라자수사였던 이순신이 3도를 관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 맥관, 맥포라고 하는 관은 행정구역이고요. 포라고 하는 것은 수군기지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5개의 행정기관과 5개의 수군기지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 여기가 이제 여수입니다. 순천이고요. 여수에 전라자수형이 있었고요. 오간 오포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현, 순천, 도호부, 나간군, 보성군, 흥양군. 흥양이 고흥이에요. 이게 오간이에요. 5개 행정구역의 장들은 전라자수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군기지가 있습니다. 여수에 방답진, 여도진, 사도진, 사도첨사 그래요. 발포진 만호, 녹도 이렇게 이 녹도 만호가 나중에 정은 장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순신의 전라자수형의 수군기지의 모습인 겁니다. 가장 적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 뭐 이제 수군기지 활동은 뭐 부산포, 옥포, 당포, 한산도, 부산포, 노량, 전부 딱 하나 영양의 현장만 완도에 있었고 나머지 모든 현장은 경상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그 주역들이 전라남도 수군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흥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고흥? 아까 여기 고흥군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전라남도에 고흥군이 있는데 여기가 고흥이에요. 고흥에 우주발사체가 있는데요. 우주발사체. 나로. 예. 나로. 그래서 고흥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흥은 우주항공의 수도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고흥은 국난 극복의 성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고흥 수군들이 이순신 수군의 3분의 1을 차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이 지금 나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신이 경상도에 출정했던 게 5번입니다. 1차 출정은 92년 4월 13일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5월 4일부터 8일까지 24척이 동원됐는데 이제 경상 우수사 옹균에 대한 몇 척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초의 전투가 옥포입니다. 옥포, 하포, 직진포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거예요. 옹균의 경상 우수영은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자수영은 여수에 있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2차 출정은 이 이혁기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전라 우수사예요. 우수사. 예, 전라자수사와 우수사가 처음으로 힘을 합해서 경상도로 뭐 출정을 해가지고 싸웠던 전투인데 여러분 아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항포 뭐 여기서 한 당포 사천 전투라고 하는 게
교과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이 출동했던 전투가 사천 전투이기 때문이죠. 3차 출정 때 이순신, 전라자수영, 이순신이네요. 이혁기, 전라 우수영, 수사죠. 옹균 한 합해서 60여 척이 출동한다. 그게 유명한 임진왜란의 3대첩인 한산대첩. 이 3차 출정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순신과 이혁기의 배가 51척이었다는 것은 전라도 수군이 51척이었다는 뜻이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경상도 수군배는 7척에 불과했다. 4차 출정이 이제 92년 8월 24일 이 이후에 싸움은 거의 바다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휴전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그 유명한 부산포 전투예요. 부산포 전투. 이 부산포 전투가 일어난 날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4차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9월 1일 날 출정을 했을 때 돌격대장이 누구냐면 녹도만호 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녹도는 고흥에 있는 녹도진의 아까 만호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사하게 되는데 이날이 부산 시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만호 정훈 장군이 전사했던 그날이 지금 부산 시민의 날인데, 실은 정훈 장군을 기리기 한 건 아니고 부산포 해전의 승리를 기리는 날이 지금 부산 시민의 날로 돼 있다. 그래서 정훈 장군이 전사하는데, 이분은 왜 이제 경상도 분들이 조금 대우를 해줘야 되냐면,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5월 4일에야 출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순신에게 어떤 기록에 보면은 화살을 들이대면서 창을 들이대면서 경상도의 출전을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정훈이란 말이에요. 돌격대장. 이분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그분의 뜻을 또 기리는 거예요. 다대포에 가면은요, 다대동이잖아요. 다대도에 가면 충신, 정공, 순입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습니다. 부산 다대동에 정훈 장군을 기리는 순입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량전투입니다. 마지막. 이제 노량전투가 끝나면서 임진왜란이 끝나잖아요. 순천에 외성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외성은 경상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순천 외성에 권이시 유기나가 일본군이 퇴각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천에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 부대에게. 그래서 이 시마즈 요시히로라든가 다치바나 무네스게 이런 군인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거제 요게 노량이에요.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일이 이제 일본으로 후퇴하는 길인데, 이 마지막 싸움이 이제 노량 싸움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여담입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왜 죽었을까? 총사령관이 지금 6.25 동란 때 메가더 총사령관이 제 전선에 쓰지 않잖아요. 한참 후방에서 지시하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그래서 설이 있어요. 그때 안 죽었다는 설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설도 있는데, 살짝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조는 이순신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하다. 이유가 뭘까요? 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이영입니다. 정적인 거예요. 선조는 뭘 알아보려냐면, 서울을 떠나서 평양으로 올라갈 때 서울 시민들이 오가에 돌을 던지고 경복궁에 불을 질러요. 너는 더 이상 내 임금이 아니다. 그 경복궁 중건 고종 때 가서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이순신은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계속해서 뭐해요? 연전연승하잖아요. 이순신 밑에 병사들도 있잖아요. 다른 맘만 먹고 병사 데리고 서울에 올라오면 수많은 국민들이, 민중들이 따라 올라올 것이고 정권이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감시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순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얘기 조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은 6만여 명이 전사했던 현장이 1593년 제2차 진성전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그것이 진순일지라도. 권율은 그때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각재우는 경상도 출신 의병장입니다. 명나라도 포기한 곳에서 이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분이 누구냐? 전라도 의병들이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1592년 전라도 우병장 최경이 아까 농계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남 우병장 김면 경상 우도 순찰사 김성일이 호남의 우병장들에게 구원 요청을 해옵니다. 의병진 일부에서는 지금 적세가 사방에 뻗쳐 있는데 어찌 호남을 버리고 멀리 있는 영남을 구원하겠는가라는 이유로 영남의 구원 요구를 반대합니다. 이때 최경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도 우리 땅, 영남도 우리 땅. 의병장이 되어 어찌 멀고 가까움을 가려 영남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남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경상도도 우리 땅, 전라도도 우리 땅 그러잖아요. 전라도가 어려우면 경상도에서 달려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경희 장군이 전남 화순 출신이거든요. 화순 출신에 가면은 이분은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피가 새겨져 있는데 그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호남 아국지지, 영우 아국지지. 호남도 우리 땅, 영우는 경상도 오른쪽, 경상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남도도 우리 땅. 성존, 아존, 성망하마. 이 성은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이 존재하면 안 호남이에요. 호남도 존재하고 진주성이 망하면 호남도 망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래서 진주성이 함락되자 새 장수가 최경희가 이 시를 쓰고 진주난강에 순절합니다. 척송로중 삼장사 일배소리 장강수 장강지수 유도도 파불갈의 혼특사. 척송루의 새 장수가 한 잔 술을 들고 장강의 물을 바라보며 웃네. 장강의 물이 도도하게 흐르네. 파도 물결치지 않으며 혼 죽지 않으리. 그러니까 파도 물결치느나 혼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삼장수가 나주 출신 김천일, 하순 출신 최경혜, 그리고 경상도 임천각과 인연이 있었던 이분의 부인이 이제 의성이 있습니다. 임천각이라니까요. 그래서 고종우를 우리는 삼장수라고 그러는데 또 진주성에서는 김성일 등 경상도 분이 삼장수다 이런 논쟁이 또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진주성 안에 제2차 진성전투에 참여했다 승복했던 분들을 기르는 사당이 창렬사라고 하는 사당이에요. 창렬사에 모시고 있는 분이 몇 분 모시고 있냐면 7분 모시고 있습니다. 제1차 진성전투 때 집결했던 진주목사 김신희 이분이 이제 2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흥선대원군 때 사당이 해체되니까 후에 이제 창렬사에 추가 배양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보세요. 나주 출신 김촌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남원 출신 황진이고요. 하순 출신 최경혜, 순천 출신 장륜, 그리고 고경명의 아들 고종. 이 5분. 창렬사의 메인 입회의 7분 중에 5분이 강주 전남분이세요. 그 얘기는 진성 2차 전투의 주역이 호남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유봉립이라고 진성 전투에 돌아가신 경상도 우병장이 계시는데 이분은 김성일이 이제 외숙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7분이 모셔져 있는데 5분이 강주 전남 분이시다. 경상도 땅에서 활동하다 숨진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임진왜란 때 수군의 격전지는 경상도 일대 바다였고, 그리고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제2차 진성전투의 주역은 전라도 우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얘기는 지금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던 전라도인, 아까 강주 전남군이 우리 정 교수님이 찾아내신 게 47분이세요. 47분. 전북분이 29분에서 76분. 총 206분이 현재 순국했는데, 근데 이 분은 이제 유명한 달성공원에서 대한강북구 회를 조직했던 박상진 열사 의사이시고요. 너무 또 고맙게 지금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호남 강주 전남 분이 4분이나 있으세요. 아이쿠. 요분 안규홍 우병자, 요분이 바로 요분이에요. 요분. 안규홍 우병장은 보성 출신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시냐면, 아마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평민 출신 우병장, 경상도 출신 신돌석이라고 하는 분이 교과서에 서술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한 15년 전에 누가 또 추가되냐면요, 평민 출신 우병장이에요. 대부분 우병장은 유생이잖아요. 봉오동 청사리 대첩의 영호 누구예요? 홍범도장. 최고의 예. 이분은 젊은 1907년 8년 한경도에서 나르는 호랑이로 맹위를 떨쳤던 청민 출신 우병장, 본문에 서술됩니다. 그리고 6, 7년 전에 드디어 이분이 본문에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남해진 모성살이를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담살이 우병장. 보성에서는 어린 머슴을 담살이라고 불렀거든요. 안경 우병장이시고요. 또 이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좀 같나요? 네. 양진여 우병장, 강주 출신. 이분은 1910년 5월 10일, 그리고 이분의 아들은 8월 1일 부자가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을 처해줍니다. 그래서 강주에 가면 이분을 기른 도로명이 있어요. 이분이 서암 양진여거든요. 그래서 서암로가 있고 아들 설중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전해산 우병장이시고요. 그 다음 이분은 요분이세요. 오성수 우병장, 강주 광산 출신. 그래서 대구 형무소의 촉판에는 요 사진을 쓰셨고, 개정판에는 우리 정 교수님이 요 사진을 썼는데,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분의 사진도 쓰셔서 제 눈엔 금방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책 내용도 대단한 책이지만 표지가 주는 상징성이 좀 대단하다. 이거가 벌써 이 사진 하나가 영호남이 함께하고 있는 한독립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라도 땅에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던 전라도 분이 206명 중에 76명이나 된다. 거의 40% 가깝죠. 대구 감옥은 지금 삼독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이라고 했다가 이제 대구 형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합니다. 왜 강주 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대구 가서 돌아가셨지? 근데 이 책에 정확하게 쓰셨습니다만은 1908년도부터 실질적인 근대 사법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3도 관찰사가 있는 곳에 지방 재판소가 설립이 돼요. 1908년. 그리고 그때도 3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항소하게 되면 두 번째가 이제 고등 법원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공소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복심 법원인가요? 네, 복심 법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복심 법원이 있었던 데가 서울, 대구, 평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 관할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였다. 충청도 일부. 그러다 보니까 강주에서 1차에 불복하신 분들이 대구에 올 수밖에 없었고, 대구하고 운명적인 인연을 맺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908년에 대구 공소원이 설립이 됐다. 이름이 이제 대구복신법원 12년에 바뀌었고요. 세 군데만 있었던 거다. 관할구역이 전라도를 관할구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라도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대구에 왔던 거다. 대구에 그래서 흔적을 남기고 있고 지금도 흔적이 살아서 있는 겁니다. 대구복신법원 23년 모습이고요. 대구 감옥 순국자 중에 다수는 우병들이에요. 우병들. 여러분 강주 3.1운동이라든가 강주학생 독립운동에 아무리 주도급 최고 인사들도요. 4년, 3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47명 중에 45명 정도가 우병들이에요. 우병은 뭘로 잡냐면 살인 방화죄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학생 독립운동이나 3.1운동은 주로 뭐 집시법칙 같은 거 위반이라든가 언론출판법 위반이지만 우병들은 살인 방화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교수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2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중에 나왔던 16번 중에 16명 중에 8분이 그래서 교수형을 받는 거다. 요건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도표인데요. 1909년의 경우 전투 횟수의 47.2%가 여기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전라남도가 31.5%, 전북이 16.7%, 47.2%가 전라도 땅에서 전투가 이루어졌고요. 교전 우병수 보면은 45, 14입니다. 45.6, 14.4, 60%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909년 우리나라 의병활동의 절반 이상 중심지가 전라도 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라도 의병을 작살내기 위한 대토벌 작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작전 객도입니다. 작전 객도. 맥벽으로 싸우고 바닥까지 다 막았거든요. 이때 이제 전라도 의병장 100여 명 이상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전라도 의병이 끝을 맺게 됐는데 전라도 의병의 끝은 대한제국의 멸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병이나 의병장들이 광주 지방재판소에서 사형을 받았고 그래서 대구 공소원에 공소를 했지만 결국은 뒤집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래서 삼독교회터 대구감옥 현장에 광주 전남분이 47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교책 표지에 나왔던 이 사진이죠. 이 사진. 이건 전부 일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일제가 조선 폭도 사진첩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실었던 자기들이 이제 정가도 가시하고 못하기 위해서 일제가 찍었던 사진첩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무튼 뭐 대표적인 분들은 아까 요 사진 나왔죠. 양진영 우병장, 신남일 우병장, 안규용 우병장 교과서에 실렸던 아까 요 사진도 실렸죠. 오성수 우병장 등등등.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대구감옥 터에 가면은 벽에다가 이름을 좀 새겨놨거든요. 31분. 가장 먼 입부분을 차지한 분이 강무경 우병장이신데 이분이에요. 강무경.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 출신의 전해산 우병장이 이런 시를 읊습니다. 이 중에 이제는 영상 서생이 무슨 일로 갑옷을 입었나. 이건 서생은 이분이 이제 서당 훈장 출신이세요. 이제는 영산강으로 다시 못 가리니 두견서대에 피눈물 흘리며 돌아갈 거나. 광주에서 대구로 오는데 영산강에 돛담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갑니다. 근데 알아요. 대구로 가면 다시 영산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사형을 선고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못 오는데 주변 세대에서 피눈물 흘리며 돌아갈 거나라고 하는 시를 썼던 데가 대구감옥이라니까요. 그 영상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형무소 사적지에 가면은 안내판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강무경이 제일 먼저 나왔던 분이 신남일 의병장의 선봉자. 여러분 이분의 부인이 혹시 옛날 미스터 션샤인 사극 아세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세요. 강무경의 부인이 또 우병장이세요. 이분이 이제 모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면 또 누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박상진 열사는 뭐 경상도 유명한 뭐 대한강복회를 창업하신 분이고요. 요요 신수택 신남일. 근데 제가 이번 지적해 드렸어요. 신수택과 신남일은 같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 신남일이에요. 이름은 수택이고 호가 남일인데 여기 만드신 분이 이걸 착각을 하고 두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쓰고 있다. 안경 우병장은 교과서에 실렸던 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양진여, 양상기는 부자 우병장, 아버지 아들 양상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진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성술 우병장, 아까 책 표지에 나왔던 분들이에요. 전부 강주 전남 분이십니다. 전수용, 또 전해산 나와 있습니다. 전수용이 있고 전해산이 여기 있죠. 또 같은 분이세요. 호가 해산이고 이름이 수영인데 두 분인 줄 알고 지금 써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구 형무소 사적 안내 표석에 뭐 강주 전남 분이 주요 뭐 우병장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제가 3, 4년 전에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 감옥은 강주 전남을 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 자원이다. 좀 이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라도 분들을 기리는 추모비 같은 것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대구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면 여기 찾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4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곳은 남한폭도 대토벌작전. 이건 전라도 우병 대토벌작전이에요. 체포된 주요 우병장 강무경, 박영근, 신남일, 신수택, 안규영, 양진여, 양상기, 오성술, 전수영, 전해상 등이 처형당했던 곳이며 여기도 같은 분이세요. 이제 뭐 같은 분. 여기도 같은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구청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잡아야 된다. 아마 바로 잡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이 교회터 2층에다가 역사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발 한 코너에라도 남도 전라도 우병들 활동을 정리하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 상일운동은 강주에서 그때 1919년 강주 인구가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1,000명이 참여하고요. 놀라운 것은 104명이 재판을 받아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104명. 그런데 66명이 대구 복심법원에 항소합니다. 그 중에 요건 이제 강주고요. 이때 강주 3.1운동에 참여했던 송강춘이라고 하는 분이 대구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전라도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감옥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뭡니까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뭐 배에서 돌아가시고 감기로 돌아가셨던 분들이고요. 이 사진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달성공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중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3.1운동에 모의하고 주도했던 주도적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3년을 받았는데요. 형을 받자마자 20년에 확정이 되니까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찍은 게 달성공원에서 이 사진을 남깁니다. 이 위치를 제가 몇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정자 이름이 관풍루라고 하는 정자예요.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서 있냐면 동물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물원. 이분이 강주 3.1운동을 주도했었던 김철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뭐 몰라도 좋습니다. 한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최한영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5.18 당시에 독립운동가로서 그 무슨 위원이라고 하는 얼른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5.18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던, 아무튼 뭐 달성공원에 이분들은 후폰이 지금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주에 역사교사님들을 또 모시고 왔는데 여기 간풍로예요. 요겁니다. 현장이 어디인지 바로 여기에 이제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풍로입니다. 강주학생 독립운동으로 1929년이죠. 260명이 구속이 되는데 그 중에 강주에서 재판을 받았던 분이 173명이고요. 110명이 그때는 이제 공소원이 아니라 대구 복심법원이에요. 여기에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110명의 흔적이 대구 감옥에 있다. 대구 형소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이분들도 또 어디 찾아갔나요? 이제 29년에 일어나잖아요. 강주학생 독립운동. 30일간 출소한 뒤에 또 달성공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왜 달성공원을 찾았을까는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달성공원에서 한국광복회가 결성됐던 역사적 현장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달성공원하고 그때 대구역하고 가깝나요? 그러니까 강주 가기 전에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공원이니 여기 가가지고 뭐 기념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3.1운동 때나 강주학생 독립운동장 때 출소하면 달성공원을 찾게 됩니다. 달성공원에도 뭔가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부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영호남이 함께한 독립투쟁인데요. 제가 이제 뭐 역사를 하면서 쭉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모의하는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의하는 세력이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있는 겁니다.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비밀결사단체가 1926년 11월 3일 결성된 성진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진회가 이제 29년에 독소회로 바꿔지고 40년대 무등회로 바꿔지는데 아무튼 이 성진회의 핵심 멤버 중에 요분이 상주 출신이에요. 경상도 상주. 그러니까 지금 요분이 이제 유명한 장제성 왕제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 이제 고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강주의 고등보통학교 강주고고는 1920년에 만들어집니다. 뭐 대구 고고가 경북고등학교라고 부르던데 그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고생의 배지는 별표인데 농업학교 지금 농고생입니다. 그래서 김한필이라고 하는 분은 농업학교를 다녔는데 경상도 상주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 굉장히 저는 뭐 경상도에서 조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과 32살에 돌아가시잖아요. 이분이 19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 당시 그 독립운동을 리더했던 독서회의 무슨 부장이냐면 조사 선전부장이세요. 강주고구를 다닙니다. 어디 출신이냐? 안동 오미디마을 출신이에요. 안동 오미디마을. 근데 왜 강주에서 학교를 다녔느냐? 아버지가 나주 군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군수했지만 아들은 강주학생 독립운동에 이 독서회의 조사 선전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핵심. 오미디 출신이다. 오미디가 보통 마을이 아닌데 아마 많은 분들 가보셨을 거로 생각하지만 근데 여기 이제 뭐 강주학생 대공판 개정 쭉 나오는데 14 피고의 사건 분리에 김보석 항의 제출, 김보석이라고 하는 인물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안동시 오미리 마을은 제가 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항일
운동 기념탑이 서 있는데 여기에 열 몇 분이 독립운동가로 이 마을 출신들이 소문이 돼 있어요.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일본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던 김상 누군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도 오미리 마을 출신이시고요. 또 오미리 마을에는 여기 밑에가 좀 잘려서 좀 안 나오는데 조선공산당 제1대 책임비서 김제 누구죠?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그분이 또 출생했던 지역이 오미리 마을이에요. 마을을 보통 마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품격이 있고요. 이분이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를 하셨는데 22년에 모스크바에 약소민족 그 대회에 참석하셨을 때 방명록에다가 쓴 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공산주의자였지만 여기 참석한 목적이 뭐냐? 방명록에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그리고 한마디 더 있어요. 공산주의를 희망하고. 그런데 현재 앞에는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만 새겨져 있어요. 뒤에 공산주의를 희망하고 그 말은 못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안동 오미리 마을 출신이 강주 학생 독립운동 강주에서 이런 활동을 벌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주에 1941년 무등회 사건이라고 제2차 학생 독립운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주 고고생 기한도 등이 옥중에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요 20년대까지는 독립운동합니다. 1919년 3.1운동, 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부터는 무단 통치가 아니라 민족 말살 통치로 들어가면서 이때 대부분의 우파 독립운동가들은 거부 활동이 끝나갑니다. 30년대, 40년째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분들 높게 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41년도에 강주고고의 무등회가 다시 29년 독소회를 계승해서 일어나서 적발되어서 3명이나 학생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구에서는 태극단이 만들어집니다. 42년 이상호 선생님 중심이죠. 이분도 고문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바로 사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강주에 무등회가 있었다면 대구에 태극단이 있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무등회의 핵심 인물 이 유목룡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경상남도 고창 분이세요. 강주 무등회 사건 이분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남의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 항쟁 요 책에 보면은 윤봉인이라고 하는 분이 강주학생 독립운동을 이은 무등회 사건에 연루됐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5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5번째 얘기. 중국 대륙의 영원한 무장 전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아이쿠. 누구신가요? 이육사. 이분은 모르시죠? 안동분. 이분은 강주분.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강주의 어떤 인물을 공산주의자들로 매도하면서 엄청나게 때렸어요. 정율성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인민군 군가를 잡고 가셨던 분. 그분의 친형이세요. 친형.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경상남도 밀양하면은 누구로 유명합니까? 의열단 단장 김원봉 그리고 윤세주 그러잖아요. 그 김원봉이 의열단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독립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1932년 3년 4년 난징에다가 짱제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게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3기까지 배출이 됩니다. 1기 졸업생이 윤세주, 이육사, 정의예요. 근데 이 1기 졸업생인 이육사하고 정의이 이육사는 경상도 2기 모집책으로 임명이 되고 정의는 전라도 2기 모집책으로 임명이 돼서
국내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열단 단원이에요. 우열단 단원. 그래서 경상도에 이육사가 있다면 강주에 정은이 있다. 그래서 정은의 손을 잡고 중학교 5학년이던 그 동생 이분이 정율성이에요. 중국인민군 군가를 작곡했던 정율성이 들어갔던 데가 중국 난징입니다. 그래서 상기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태양산 가기가 쉽지가 않는데 태양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양산. 중국 태양산. 네. 가보신 분 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갔는데 태양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현장이에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얘기가 하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40년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가 강복군이잖아요. 근데 마오쩌둥이 주둔했던 애난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에 속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이 조선의용군이에요. 원래는 조선의용대 함지다가 조선의용군이 됐는데 아무튼 이 조선의용군을 남에서도 북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애남파락에서 숙청이 되잖아요. 남쪽에서는 뭐 사회주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의용군은 가장 치열하게 독립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산의 초라한 조선의용군 기념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영웅이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분은 태양산에서 전사한 윤세주. 태양산에 큰 무덤이 새겨져 있습니다. 윤세주 태양산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태양산에서 3년 동안 싸웠던 강주 출신 정율성이 기념관에 가장 큰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산의 두 사나이 윤세주와 정율성도 경상도와 강주 사람들이 함께 했었던 무장항인 전사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의 여명을 영남 사람들이 같이 열었다는 것은 뭐 최근 역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사진 아마 처음 보실 줄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대국 분에게 서운한 측면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요 사진을 기억을 안 해주는 거예요.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 첫 규탄 시기가 강주 금남로예요. 12시 45분. 천여 명이 공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죽었으니까 애고하고 장사 지낸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천여 명이 시위를 하거든요. 그때 신문에 보면 12시 45분 50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오후 3시 반에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7시에 2차 시위 때 발표하면서 금남로 시위는 묻히게 되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위예요. 3.15 부정선거 전국 최초의 시위인데 제가 이거 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사회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이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마산의 여고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구의 228 학생들, 뭐 우리 민주주의의 첫 장을 였던 민주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228이 3.15보다 앞서니까. 그 여기는 학생들이 또 교훈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강주 4.19 혁명의 출발은 강주 고등학생들이 교훈을 박차고 나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10시 30분. 그래서 강주 4.19는 대학생들이 참여 안 해요. 고등학교 17개 고등학교들이 교훈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228입니다. 그래서 강주 고등학교에 4.19 혁명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처음 쓰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은 228로 딱 저를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228 기념관에 오면 강주 3.15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조금 뭐 서운한 측면인데 아무튼 이 역사적 팩트는 분명하게 기록돼야 된다. 계속 강주에서 228이 아직 알려지지 않을 때 그 출발을 228로 한 거예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뭐 초과됐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밀양에 가면은 김원봉이 태어난 집터에 밀양 그 의열단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의열투쟁에 연표가 딱 써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의열단 활동은 1919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1906년도 최초의 의열활동의 출발로 딱 기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산도. 여러분 울사오적 중에 권준현을 암살하려다 실패했던 사람. 이분이 전라남도 장성분이세요. 이분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의열활동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밀양에서는 야 기산도를 딱 의열투쟁의 출발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나오신 분도 전라남도 사람입니다. 나철호. 이건 교과서에 나와요. 울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한참 안중근 나오다가 한참 있다가 우열단 단원들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강주하고 대구가 함께 했었던 민주화 운동이고요. 여러분 아는 박종철 6월 항쟁의 물꼬를 텄던 분이 이제 부산 분이라고 한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던 연세대생 이한열이 강주 또 진흥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함께했던 민주화운동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역사의 길을 함께했었던 달빛 역사동맹의 현장을 또 간략하게 이렇게 훑어본 거고요.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더 있다 하는 말씀. 저한테 50분 강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석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달빛동맹뿐만 아니라 역사동맹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로 대구 형무소에 강주, 전남, 전라도분 76분을 기리는 추모비 정도를 세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역사가 주는 어떤 효용 중에 하나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연계고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징물을 세우면서 강주 시장하고 대구 시장이 상징적인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큰 돈 들어가는 것도 크게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세운다면 강주 전남이 함께 했었던 시대정신 함께 실천했었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주와 대구가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함이 함께 실천했던 시대정신,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은 오늘 미래 영원함을 연결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그러니까 더 지나고 이거 너무나 이 감동적인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여러분 일단 시간을 좀 했으니까 질의응답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보니 이 대구 형목소에 벽돌 하나에다가 이름 써놨는 거 보니 참 창피 안 합니까? 벽돌에다가 이름 이렇게 하나 쓰는 것만 우리가 보존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말씀하세요. 변호사님께서 대구 분이니까 나서셔라도 76번의 그런 어떤 승급비를 좀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적극 좀 건의드립니다. 김태gang 기자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삼덕교회 2층에 이육사 기념가 이육사도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중구청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그런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아까 76인 전라도 수국자를 기리는 방을 조그만하게라도 이렇게 만들면 많은 강주 분들이 대구를 찾아올 것 같다. 제안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금 강주시 역사 문학 그 TF에 속해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시청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전화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 천광우라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형무소 바로 길 건너면 대구에서 이제 가장 번화한 곳이 이제 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구 법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대구시가 이제 팔아버리고 그걸 지금 이제 뭐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터로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당히 상징적인 그 형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중요한 자리인데, 오히려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이 찾는 자리, 그 명소, 대구 사람뿐만이 아니고 호남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이 놀이 시설을 이용하러 많이 와요. 그런 자리도 사실은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형무소 자리도 기념비를 세우지만 이쪽에도 그런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한 3년 전에 울산에서 지금 이제 대구에 이제 박물관 관장으로 오시는 분이 울산에 박물관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울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분들이 그 투어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지판이라도 이렇게 뭐 안내판이라도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자리에도 어떤 표식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청강호 화백은 지금 대구에 전태일 기념관 설립을 위해 가지고 요걸 대구 시민 주간을 3월 말까지 네. 그림자 1,004점을 쾌척을 하셔가지고 아유, 예. 대구 시민들한테 동참을 하고. 그 역사는 의미를 이제 해석해 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민주화에도 뭐 대구의 이제 상징적인 전태일 열사를 따라가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화의 물꼬를 텄던 YH 여공 사건 아시죠? 그때 추락해서 돌아가신 분이 김경숙인데 또 강주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대구에 전태일이 있다면 또 강주에 김경숙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공통적 의미 찾기를 해보면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구하고 강주에서 몇 차례의 공통점 찾기 학술대회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풍부한 이런 그 역사 자원들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설명해 자자. 예. 저도 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떼내는 감도 있지만, 오히려 뭡니까 지금 영호남 그 달빛 고속철도 때 뭐 수정을 몇 조 원을 들여서 하자고 영호남 이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때, 여기 대구나 또 호남에 끼어 있는 학자분들이나 또 시민단체 또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인사분들이 그것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달빛 역사 동맹의 어떤 상징도 같이 함께, 이건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일에 비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영호남이 탁 뭔가 서로 역사적으로도 통할 수 있게끔 경제 동맹도 좋지만 그렇게 같이 묶어서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료는 추진하면. 한번 해보시게요. 0.0001% 돈만 투자하면 그죠? 예. 그 영혼하고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제 시작이죠. 지금까지 이런 뭐 여기 정인열 교수님 와 계십니다만, 정 교수님이 그 대구 형무소라고 하는 책을 써내지 않았더라면 저 자신도 아마 몰랐을 거고요. 강주에서 이 대구 형무소에서 많은 분들이 순국했다고 하는 걸 아시는 분도 극히 드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태 원장님께서는 지금 올 8대 가장 바쁘신 광주에서 바쁘신 분인데 저희들이 5월 18일 전날에 가가지고 1박 2일로 광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흔쾌히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그 중요한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박수 좀.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수동 총장님 뭐 한 말씀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 메인도 이거 전야제입니다만 내일 그 우리 토요마당이라고 있어요. 1036회 토요마당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장관이 있던 양반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지금 조참모임에 오시는데 여기 올 계신 분들은 내일 좀 필히 좀 참석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강연을 미리 예습을 했기 때문에 토론할 때 내일은 이 강연보다도 토론을 해가지고 뭔가 실천적인 약속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우리 노석태 원장님께서 시간을 한 3-40분 정도로 압축해가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은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셔야지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필히 7시 반 우리 조참 모임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소 정확하게.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명덕역 교대 바로 밑에 교대 가고 명덕역 사이에 가빠이 순두부집입니다. 그 우리가 이 서민들이 모이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호텔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두부집에서 하기 때문에 오실 때는 자기 밥값 10,000원 들고 오셔야 돼요. 우리 송일 교수님 뭐 한 말씀 뭐 들으시면서 그리고 우리 올 대구의 모든 언론인들 다 불려야 되는데 여러 명을 부르면은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대구 언론 대표로 우리 김태강 우리 이제 명랑일보 기자님 오셨는데 좋은 기자가 김태강 기자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럼 올 광주에서 3시간이나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피곤하시고 또 내일 또 새벽까지 일하셔야 되니까 오늘 뭐 뒷부리를 원래 바보주방에서 하려 했는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뜨시는 분들은 가서 하시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호텔에 계시니까 좀 일찍 쉬시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